미국 인플레 비상이 연준 안팎 테이퍼링 속도까지 높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안 계속 잡히고 올라가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돈을 네네. 지속적으로 푼다라는 말을 해버리니까 네네.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같이 빚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뭐 선거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빚을 더 내주겠다, 대출을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제안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빚도 함께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만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부동산만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터져도 우리나라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사실 서로 수합하면 되거든. 야 퉁쳐. 응, 야 너도 퉁쳐, 올라갔지? 퉁쳐. 나도 이만큼 올렸어. 퉁쳐. 니도 그만큼 올렸지? 그래서 조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네네. 그러기 위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이 한국 CBDC 발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구도 하고 있는데 발행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는 믿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높으신 분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 연준에서도 뭐 했습니까? 이제 안 한다. 자산법을 만들지 않겠다. 이거 주가 뭐 자산 가치 올라가는 거 막겠다 하지만 지들이 매수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잘렸잖아요, 연준에서. 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CBDC 발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고, 사실 현존하는 화폐에 대한 단점을 CBDC가 보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자금 세탁이나 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거 항상 반대로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면은 이거 해주겠다 안 되죠. 안 돼. 이거 해주겠다 안 되죠. 라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코인 중 44%가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는 K코인이다. 아, 이거 옛날부터 저희가 저격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좀 뉴스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국내 4대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상장 현황을 보면요. 자, 국내 발행 가상자산이 업비트가 한 19%. 왜 19%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요? 다 상표했잖아. 아, 없앴어. 20개 이상 없앴어. 야,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 업비트 형님 뭐 했습니까? 야, 뚝배기 딱대. 네. 뚝배기 딱대 하면서 이제 개미들이 뭐 했습니까? 피눈물을 흘렸죠. 야, 이 자식아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뭐 코인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지성 상패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무지성 상장은 했죠. 그렇죠. 엄청 했지. 무지성 상패는 안 하지만 무지성 상장을 하면서 이제 84개, 43%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이제 근본 없는 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빗은 그래도 4개, 8.7%. 코빗은 그래도 괜찮은데 인기가 없죠. 왜 네.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요? 급등 코인이라든지 이런 메타들을 활용을 안 하니까 거래소가 유명세를 안 탑니다. 맞아요. 업비트 오늘도 막 한두 개씩 100%씩 올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거래소를 그나마 이 넷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정직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네. 정직하니까 내 거래량이 없어요. 정직하면 남자도 가장 인기 없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네. 착한 남자. 착하기만 하면 인기가 없다. 왜죠? 재미가 없거든. 난 착한데? 재미가 없거든. 난 착한데? 코인 시장은 다들 재미로 해. 그래서 시바 코인이 이제 시가총액 10등, 이제 도지코인도 뭐 11등 막 이러고 있죠. 코인 시장은 다들 재미로 해,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국내 평균 보시면은 35%고, 보시면 업비트 상장된 코인도 코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빗썸과 업비트 이런 순인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나마 지금 규제를 하고 특검법이 나오고 뚝배기를 때리겠다라고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요 정도지. 만약에 이제 과거였으면은 더 많은 코인이 상장되고 펌핑되고 MM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 세계 거래소에서는 나쁜 짓 많이 했죠. 뭐 여기는 관심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세계 거래소는 메타를 이용한 펌핑과 개미 털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과 업비트에 가기 전에 뭐 하는 곳입니까? MM 작업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인원에서 MM 작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다 불법이죠. 아 불법은 아닌가? 법이 없으니까. 애매한 회색지대죠, 사실상. 아무튼 코인원 같은 경우가 진짜 너무 많은 잡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업비트는 정리가 조금 됐지만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특검법이나 업권법이 나와서 좀 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에 대한 규제나 이런 가이드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지 빗썸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저 의미 없어요. 야 외부 전문가 중심이야. 아, 이거 업비트에서도 만들었는데 우리 보호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쵸. 업비트도 우리 보호 안 해주던데 잘. 외부 전문가야. 외부? 봤더니 투자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해야지 왜 니네가 따로 외주로 세금은 아무튼 내 생각은 그렇고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외부의 전문가들 한다고 하니까 세금은 굳었네요. 네. 자,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신속히 근데 니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에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네.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제 사항이 심의 의결을 하는 사내 기구다.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며 거래소의 준법 활동을 관리 감독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자회사 아닌가? 야 이희진이 그랬잖아 옛날에. 어떤 거요? 자회사 만들어 놓고 엄마 사장 앉혀놓고 우리 회사 감사로 넣어놓고. 아무튼 뭐 이제 같은 편이 감사네. 그래서 보니까 금융업계, 학계, 법률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주요 전문가들을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법률 회계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뭐 네.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학계랑 금융업계는 여기 나는 건 잘 모르겠다. 저 이해됐어요. 뭔가요? 왜 저런 사람들 위주로, 왜 저런 전문가 위주로 한지 아세요? 있어 보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는 요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요? 최근에 이번 연도 2021년도 8월 달에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영입하는 게 거래소들의 그런 스카우트 전략이었었죠. 네네. 함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융업계 쪽에서 이제 나중에 거래소를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지 않게 저기 이제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법률 회계 쪽, 금융업계 쪽 이제 코인에 대한 전문가는 없죠. 그래서 코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갑 분석이라든지 현재 상황, 재단의 뭐 자산 규모 등등등 이제 기술력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뭐 대학교에서 블록체인 학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교수들이 그 전문가들도 아니잖아. 그죠. 만약 프로그램 하다가 에이 시어너 똑같아 무슨 언어 똑같아 이렇게 앉혀놨잖아. 네네. 그러면서 학생들 보고 니들이 개발해. 맞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업계의 투명성을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궁금한 게 진짜 블록체인 전문가들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코인 탐정은 넣어줄 생각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근데 출근은 안 할 거예요. 네. 아니 여기 맞잖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신설한다고 얘기하잖아.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단체잖아. 그렇죠. 단체에다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검경과 함께 합동 수사를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증거 자료 수집해서 경찰이랑 검찰들한테 지금도 넘겨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경찰들이 못하는 거, 검사들이 못 잡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넣어주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상장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물량이라든지 분배라든지 락 기능이 있는지 그다음 소스가 제대로 됐는지 사실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복사 붙여넣기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건지도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외부 업체 중에 우리를 한번 넣어주는 건 어때? 우리도 한번 써봐. 그럼 공짜로 해줄게. 그렇죠. 우리도 이제 저런 거 했는 이제 경력이 필요해. 그럼요. 공짜 쌉 가능합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이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상장을 하고 어떻게 감시 감독이 될지 사실 외부에서 오랫동안 매매하고 그다음에 연구했던 이제 개발자 팀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 넣어주면 공짜로 열심히 일해줄 자신 있다. 네네. 형님들 A코인 상장한데 비썸 꼴 이런 거 안 할게. 그렇지. 이런 거 하지 않을게. 네. 나는 그냥 열심히 연구만 하고 야 이거 이번에 비싼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넣어주세요. 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